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향후에는 이제 일정 이슈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항소제약의 이제 PAL, 포스트 액션 레터나 타입의 미팅은 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과 클래스 1, 2. 그리고 새롭게 이제 설정되는 퍼드파 골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 이슈들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주가는 이제 금요일 대비해서 16% 상승한 54,100원에 이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포함해서 이제 종가 관련되는 부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들이 참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제 금요일 이후 그다음 주말 오늘도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핵심 이슈는 일정입니다. 예, 주가는 이제 금요일 날 한가를 갖고 오늘 이제 아침에 갭업을 하면서 반등을 해서 전체적인 그룹 계열사 종목들까지 일단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얼마만큼 빠르게 일정들이 다시 이제 기대감을 갖추는 어떤 위치까지 가느냐가 일단 중요한데요. 거기 관련해서 지금 이제 팩트 관련되는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결국 CMC 관련되는 부분, 보완을 이제 요청했던 게 항서제약의 이 공시 내용의 부분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CMC 관련되는 부분만 요청하고 작년에 이제 비모 관련되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CRL에는 해당되지 않은 부분들을 HLB 입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한용의 CTO가 이제 금요일날 온라인 이제 기자간담회 때 언급을 한 폼 483에서 세 가지 부분 미생물 오염 방지, 멸균. 보통 이제 우리가 살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멸균이라고 있는데요. 병용균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이제 살균이고요. 멸균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병원균이든 아니면 전체 그냥 이제 미생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통계적 데이터는 없는데 이 밸리데이션으로 이 부분들을 검증을 하는 어떤 부분, 프로토콜 관련되는 부분, 특히나 이제 충진, 필링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CAP를 1월 24일에 보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지 않고 추가적인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단은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고, 뒤에 이제 품질 보안 유관 검사, 모든 이제 검사를 유관으로 다 확인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절차는 인적 교육이라든지 사람 교체 이런 부분을 하면 되는 거고, 컴퓨터 시스템 자동화 이 부분들도 교체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관련되는 부분들을 일단 가장 이 멸균 관련되는 부분, 특히나 바이오 의약품은 최종 제품이 되었을 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마다 이제 멸균 과정을 하고 체크를 하는 어떤 부분,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가장 기초적이자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 멸균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는 FDA와 소통한다. 이 소통은 이메일이나 직접 만난 거나 온라인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CRL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타입 미팅 중에서 타입의 미팅을 요청하면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FDA가 이 부분을 인정해주면, 억셉턴스를 해주면 이제 미팅 날짜를 받아서 미팅이 진행되니까 생각보다 이게 이제 일정들이 회사의 금요일날 발표만큼 빠르게 될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이야기할 때 타입의 미팅 이야기보다 이제 PAR 관련되는 포스트 액션 레터 관련된 포스트 액션 레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미팅을 하고 나면 뒤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레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2, 3주 뒤에 FDA로부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신을 받아서,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결국 캄네리주막 관련되는 부분, CMC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상태이니까, 리보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용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이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항서제약이 이제 이 부분 하면 이제 파트너십이 이제 HLB다가 이제 내용이 전달되는 어떤 구조겠죠. 그래서 미팅과 이제 PAR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FDA가 답변 오느냐. 그냥 회사의 발표를 보면 2, 3주니까 한 달 이내에, 그러니까 4월 뭐 중순 이내에 이제 FDA가 이렇게 요구사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적극적으로 재신청하라, 뭐 요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9월 달에 리서브미션 준비할 때 이제 길었던 것은 OS 값을 업데이트해서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타임라인은 작년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단순히 서류 문제로 완결될 수 있는 클래스 1인지 다시 한번 재실사를 해야 되는 클래스 2인지는 FDA의 PAR이 이제 어떠냐, 만약에 미팅까지 한다면 미팅 내용이 어떤 거냐, 거기에 따라서 FDA가 클래스 1인지 2로 결정하는 건 또 FDA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체크하고 회사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재심사를 접수한다. 이건 리서브미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서브미션 이야기를 이렇게 목표로 잡는 거는 뭐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전에 타이베이 미팅이라든지 미팅 뭐 요청, 신청 받아들이고 만나고 PAR 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사실은 리서브미션 일정을 잡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항서제약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정하는 겁니다만, 회사는 빠르게 이제 5월달에 했는데 이 부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클래스 이제 2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연내라고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건데, 최소한 뭐 연내, 좀 길어지면, 내년 초,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왜냐면 HLB 입장에서만 지금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항서제약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일정들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FDA 말고 유럽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9월 달에 EMA 신청 준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예정대로 뭐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뭐 이 이야기들은 뭐 저도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2023년도부터 중국 관련되는 FDA 허가 약물들이 올 초까지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약물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프레임이 있으면 맞는데, 유독 지금 항서하고 HLB 이야기할 때만 이 이야기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아니다라고 이제 회사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사항이다. 요 내용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근데 지금 알려져 있는 뭐 내용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그게 제일 많은 거고요. 5월의 재도전이라고 하는 건 리서브미션이거든요. 리서브미션을 한다는 말 자체도 앞서 말씀,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리서브미션 신청한다 하더라도 FDA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팅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뭐 PA를 통해서 FDA가 뭐 답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거 준비하라라고 뭐 나온다든지, 작년 같은 뭐 일정이 나온다면 일정이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변동성 관련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후의 일정에도 있다. 근데 이제 빠르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금요일날 하한가였습니다만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은 개법으로 대부분 종목이 일단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은 면역항암제는 대부분 이제 30% 정도 반응률밖에 없습니다. 카티 같은 경우는 반응률이 60%, 7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장기적인 어떤 뭐 투자 유인은 뭐 고용암 쪽으로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면역항암제가 대단하지만 카티도 일종의 면역항암제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리보세랭의 캄넬리주막의 병용요법은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조합해서 FDA 이런 어떤 이제 병용으로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보세라닙은 케미칼 학이니까 이제 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이제 원가가 굉장히 싼 거고요. 캄넬리조밥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단백질로 이제 만들어서 정제해서 배양해서 이제 벌크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뭐 부영제 넣어가지고 충진하면서 이제 바이알에 담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냥 예를 좀 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뭐 하루에 만들어내는 게 뭐 8만 개 이 정도 바이알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인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보통 이제 이 충진 관련되는 부분 테스트할 때 밸리데이션에서 뭐 5,000개 이하를 하느냐, 5,000개에서 뭐 10,000개를 하느냐, 뭐 10,000개에서 20,000개 하느냐에 따라서 밸리데이션 시간과 과정 자체가 다 다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밸리데이션의 어떤 수량이 따라서 이제 일정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용량을 하는지도 좀 뭐 아셔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은 자체가 단백질 자체를 이제 정제해서 배양하는 한 단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패도 많이 나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약이라고 보통 평가를 받는 거고, 단백질은 이제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 따라서 그 속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오염을 받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공정 자체가 그냥 어렵다. 그래서 공정에 대한 부분,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항서제약이 이제 캄넬리조밥이 중국에서는 2019년도부터 허가받아서 지금 이제 거의 한 6년 이상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으로 보면 1조 이상 팔리고 있는 약물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서제약은 이제 과거에 이제 제네릭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FDA에서 허가받은 케미칼 쪽은 제네릭 쪽으로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 캄넬리조밥 같은 부분은 아직 FDA 실사를 통과한 사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서제약도 이런 부분은 처음이고,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바이오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이런 어떤 도전도, 중국 현지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 안 되면 이제 CMO를 사용하면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은 있겠습니다만, 빠르게 뭔가를 하기 위한 어떤 부분의 도전들을 지금 전략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어떤 기사들이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CRA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받고, 뭐 5번, 6번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FDA 어떤 사이트 가서 확인해 보시면, 국내에서도 이제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이제 생산 설비 관련해서 뭐 몇 번씩 받고 이제 시간 들여서 다시 이제 허가 받는 사례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CRL 받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많이 보편화되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알보텍 같은 경우에는 3번을 받았고 이제 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 받은 것도 있고 뭐 4번 받은 것도 있고 5번 받은 것도 있고, 이러면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제 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으면 이 제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서 허가만 받으면 승인이 되는 구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들을 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3가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한 부분에서는 이제 항서제약이 FDA의 포스트 액션 레터를 요청하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타입 A 미팅이었는데 이번에는 포스트 액션 레터를 바로 요청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되면 3주, 한 달 이내에 FDA가 뭘 하라고 이제, 요거 말 그대로, 향후에 어떤 액션을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하라라고 이제 구체적인 액션을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서 이 일정에 따라서 이제, 다음 이제 부분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거듭돼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야급인가요? 이게 이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제 좀, 비판적인 어떤 논제 기사가 이제 중국에도 있고, 이제 한국에도 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보통 폼 483이 나오게 되면 옵저베이션이 한 5개, 10개 정도 나오는 게 이게 그냥 보통입니다. 그냥.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받는 정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한 3개 정도 받았으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작년보다 뭐 작았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멸균 건조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말 그대로 정말 뭐 대체를 하면 뭐 경미한 부분인데, 첫 번째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멸균 공정 관련되는 미흡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도에 이제 나왔던 부분들은 CFA 문서로 해결하고 이제 처리를 한 거고, 다시 밸리데이션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자꾸만 이제 경미하다, 뭐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어떤 이야기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왜냐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트랙 레코드가 쌓여야 이 부분들이 뭐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뭐 그냥 명확한 방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CMO에다 맡기면 이제 이런 이제 제조 공정에 관련되는 부분이 처음부터 이제 디자인이 그렇게 됐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리서브미션을 넣으면 됩니다. 그냥 이 부분들을 공정만 제실사를 더 해서 EIR을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넣어주면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그 FDA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실사를 나오게 되면 또 폼 483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서제약과 HLB가 어떤 이제 결정을 내리느냐, 요거는 뭐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 나온 이제 뭐 기사를 봐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FDA의 어떤 약물 제조 시설에 대한 엄격한 검사 기준하고 중국 자체의 어떤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조금 있다.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약품을 주로 했던 회사가 아니라 이제 뭐 케미칼 위주로 이제 제네릭 위주로 하다가 이제 바이오로 넘어갔기고, 그 다음에 이제 FDA 규정이라든지 표준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기적절하게 이제 변화에 작년에 이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해도 이거는 결국 이제 밸리데이션을 계속 하면서 이 부분을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무균 생산 구역이라든지 공기, 질, 뭐 미생물 오염 관리 이런 것들이 엄격한 이 데이터 관련되는 정량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의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부사장도 뭐 데리고 왔습니다만 좀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중국 현지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의 이제 승인 프로세스와 표준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DA 같은 경우에는 약물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이제 표준화해서 진행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 사항이 미국과 좀 다르다. 예, 미국의 승인 절차는 조금 이제 유연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결성 뭐 이런 데에다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승인 기준이 미국하고 중국 모두 이제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조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혁신성,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약보다 좀 좋냐, 임상적으로 이제 가치 좀 더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뭐 보는 게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런 향후의 일정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시적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결국 리서브시 넣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고 한 달 이내에 결정되는 클래스 1, 2가 작년같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후에 계속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 구간에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는 예,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
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장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